2021년 2월 20일 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대 관심사는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있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좌와 우 어느 쪽이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누가 죽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번 선거가 대선 결과를 말해주는 척도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모두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좌파는 절대 자신들이 감옥에 갈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파에서는 감옥에 보낼 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혹자는 정권이 바뀌면 지금 국내에 있는 규모만큼의 교도소를 더 만들어야 할 정도로 잡아넣을 놈이 많다는 과장된 주장도 있습니다. 하기야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적폐부려 과거사 청산 잣대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제가 생각해도 아마 감옥 가야 할 놈이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여당과 국정원 주도로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이 지금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말한다면 세계 최악의 공포의 독재자 북한 김정일이를 만나는 대가로 당시 5천억 원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에게 돈을 갖다 준 박지원의 국정원이 정치 공작에 실패할 것 같습니다. 공작인지 정치 개입인지 그건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런 저급한 공작을 시도한 것 자체가 명색이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 작품이라는 것이 영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치열한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이기고 특히 북한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앞날이 더 걱정됩니다. 우리 국민이 아무리 망각을 잘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아니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으로만으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는지 정보를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지만 바보가 아닌 국민도 많이 있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진실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는 막강한 최첨단 도청 장비를 들어와서 언론인, 연예인, 정치인 등 1,800여 명의 일상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사찰입니다. 사찰이란 도청, 미행 등의 불법 행위로 개인의 사생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을 협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권이니 뭐니 사탕 발린 말은 많이 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인권을 무시한 불법 사찰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당시 국정원장 이명과 담당 차장이 구속돼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노무현 때도 사찰이 들통을 나서 관계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만천하에 드러난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만 사찰이 있었고 김대중 노무현 때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이 없었고 설사 있었다 해도 그건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지 국정원 장관의 사찰이 아니었다고 버젓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명박 정부는 1,000여 명에 대해서 불법 사찰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부기관, 언론사, 기업 등을 상대로 정상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 출입하는 정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정보 수집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고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이들 정보관의 공식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서
기업 동향과 정치인 동향, 언론계 동향 등을 파악하고 국정원이 그걸 취합해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민심을 분석해서 국가 정책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예상되는 분야가 보인다면 사전에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으로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령 노동계에 대해서는 대기업에서 노사 정의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원인을 파악해서 파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등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보 수집의 순기능입니다. 사찰이냐 정보 수집이냐는 이름 붙이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사찰과 정보 수집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찰은 불법적인 방법, 즉 김대중 때 도청 등을 통해서 얻은 정보로 정적과 정부 정책에 반항적인 단체나 인사들에게 개인적 약점을 흘려서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 수집은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정보관이 정식으로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 상황을 집약해서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는 행위입니다. 정보 수집에는 국정원만 했던 게 아닙니다.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은 각 시군별로 경찰서가 다 있죠. 그래서 정보가 더 넓고 방대합니다. 또 각 경찰서마다 정보과가 공식 기구로 있습니다. 이 정보과 소속 경찰이 국정원처럼 똑같이 담당 분야를 맡아서 공식적으로 출입하면서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를 두고 아무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전국 각 경찰서마다 정보과에서 시청, 군청, 도청, 구청, 기업, 검찰, 법원까지 포함한 모든 관공서, 공기업 등을 공식적으로 출입하면서 공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불법으로 민간인을 사찰하는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수집한 정보는 지방경찰청을 거쳐서 경찰청으로 보고되고 걸러낼 건 걸러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거기에는 단체장 이름도 등장할 수 있고 민간의 이름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이렇게 방대한 정보 수집을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정부도 현재 전방위적으로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 국정은 이래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 이명과 차장을 구속했던 주임검사가 현재 부산시장에 도전한 박민식 전 의원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의원이 그때 상황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일에게 만나달라고 국민이 낸 세금 5천억 원을 갖다 바친 박지원의 국정원은 국민 수준을 너무 형편없게 보고 악수를 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결과가 그걸 증명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